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화성을 동탄입니다. 이원우 의원과 싸우고 있는 김하중 변호사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법률위원장을 지냈고, 또 이재명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법률 특보 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서울시장 후보 나오셨을 때 법률 자문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이번에 우리 송 대표님 형사 그리고 민사 변호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어제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송영길 대표 접견을 하였습니다. 제 마음이 더 무거웠던 이유는 제가 과거에 20년 동안이나 검찰에 있었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었을 때는 우리 검찰이 이렇게 무도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우리 전체 검사들을 마치 대변이나 하듯이 정치 탄압 선봉에 서서 이런 무도한 짓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어주십시오. 다수의 검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정치 검사들, 윤석열 사단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어제 송 대표님을 접견했는데, 막상 접견을 하고 나서는 제가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 송영길 대표님께서 너무 잘 계시고 계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실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경험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미 감옥에 갇히셔서 고난을 받으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30여 년 만에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서대문서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는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 여기는 그때보다는 시설이 좋아져서 더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대표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어제 후기로 올렸는데 그 말씀을 대신 읽는 것으로 대표님의 근황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접견한 시간은 오전 9시였고요. 접견 전의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1.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내겠습니다. 3. 한동훈 취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회를 전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586 국회의원들을 특권층으로 몰아붙였는데 나는 국회의원 5선,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으면서도 아직 용산구에 있는 20년 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반면에 한동훈은 나보다 10년이나 어리고 평생 검사밖에 한 일이 없는데 서울에서 가장 비싼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고 재산도 나보다 40억이나 더 많다. 과연 나와 한동훈 중에서 누가 특권층인가? 다음입니다. 한동훈은 특권을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악법이라고 단정하였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이 말하는 악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장관직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정치인이 되었으면서도 마치 오래된 민주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취임사가 마치 부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 4. 수감생활 중에 하루 2번
108배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5. 2024년 새해에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물리치고 다시 민주공화국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옥중에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어제 후기로 올린 내용이고요. 제가 후기에 올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께 전달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전해 올렸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총선 전에 석방되셔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앞장서서 검사 독재를 끝장낼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송영길의 총선 전 석방을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올해 연초까지 변호를 했었던 민주당 이정근 위원장 접견을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서류 뭉치가 이정근 위원장이 직접 이 손글씨로 빽빽하게 쓴 원고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제 이정근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작년 9월 30일 날에 이정근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페이스북 포스팅을 하나 올렸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오늘 이정근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는데 우리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의 사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수부의 에이스 검사들 5명이 부장검사 이하 말서까지 5명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70페이지의 PPT 원고를 작성을 해갖고 2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는 저는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법정에 나오지도 않는 일이 태반이고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와서 간단히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인데 검사 5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2시간을 브리핑을 하고 반나절을 재판하고 하는 거는 말도 못 들어보고 뭐 당연히 저도 처음 겪어봤죠. 그거를 보고 이것은 노림수가 있는 걸 것이다. 이정근이라는 사람은 뭐 원외위원장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사건에 이렇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에이스 검사들이 몇 달 동안 달라붙어서 하고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정근을 발판 내지는 디딤돌로 삼아서 민주당의 본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 포스팅에 올리면서 만약에 오늘 이정근 씨가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저렇게 좀 강한 어조로 민주당한테 알려줬어요. 좀 눈치 좀 채라고. 이 사람들이 정권도 여러 번 정권도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거대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직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정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딱해가지고 제가 그런 자극적인 말로 경고를 했는데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응은 전혀 없었어요. 자, 이정근 위원장을 그렇게 억지 수사, 뭐 저는 그것을 표적 수사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뭐 그런 굉장히 잘못된 그런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사를 벌인 검찰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고 그 반부패 2부가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수사한 바로 그 검찰부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9월 30일 날 이정근 씨를 구속시킨 바로 그 검사팀들이 결국 물고 해서 송영길 대표님을 구속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우리 김하중 변호사님께서 하지만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잘 싸우셔서 우리가 잘 싸워서 내년 총선 이전에 나와서 그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그 총선에서의 승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1950년에 2대 총선에서 출마를 하셨어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그 서대문구는 지금 서대문구 은평구가 합쳐진 굉장히 큰 지역구였는데 이승만의 정지역이어가지고 출마하자마자 구속되셨습니다. 예, 그래갖고 선거 기간 내내 수감돼 계셨는데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당선이 되셨어요. 아이고, 그게 이제 73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바로 당선되는 그날 그냥 석방이 되셨던 뭐 그랬었거든요. 뭐 그때는 자유당 시절이었으니까 뭐 법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 이승만 자유당 시절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들이 다 이렇지 않아요.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윤석열! 그렇죠. 그게 윤석열이죠. 여러분들 윤석열이 얼마나 무대 보고 무식하고 비열하고 파렴치한지 충분히 보셨죠? 그런 자가 검찰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30년 동안 맨날 30년 안 되는 것 같은데 맨날 검사 30년 했다고 얘기하는데 30년 동안 그 무지막지한 자가 검찰권이라는 그 망나니 칼 같은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죄인들을 만들어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막 산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막 산 결과는 벼락출세에다가 결국은 대통령이었죠. 막 살아서 벼락출세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막 살게 되죠. 네. 그래서 더 막 살았더니 대통령까지 됐어요. 이제 윤석열 이 사람은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뭐 어떻게 끝을 보겠죠. 여기 와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윤석열이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검찰의 롤 모델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저렇게 막 살고 진짜 전혀 양심 없이 완전히 인간 백정같이 그런 짓을 하고 살면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는구나. 성공이 아니죠. 그리고 성공이 아니게 만들어야죠. 자, 윤석열 같은 자가 일단은 성공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다 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말입니다. 지금 뒤에서 나라를 망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엊그제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뭐 600 몇 개에서 1400 몇 개로 그냥 엄청나게 늘려버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우리도 상응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놀라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이는 일본은 물론이고 거의 러시아의 전쟁 상대방이나 다름없는 미국보다도 훨씬 러시아에 각을 세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가에게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송영길
송영길 대표님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푸틴하고 거의 사적인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물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된 그 경기가 있고, 아주 그 송영길 대표님의 그 깊은 공부와 아주 크나큰 노력과 이러한 것들이 이 푸틴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와 송영길 대표님의 이런 신뢰를 만들게 됐는데요. 바로 그 송영길 대표가 정신 나간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윤석열은 한국과 러시아와의 국가관계, 외교관계를 파탄을 내고 있죠.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죠? 그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러시아와의 국교관계,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복원시킬 유일한 사람은 송영길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송영길 대표님을 도와서 송영길 대표님을 구해내야만 되고, 그리고 윤석열이를 몰아낸 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기울어져버린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을 수 있게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크게 쓰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작년 9월 30일 날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되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그 결과 한 명 한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각계격파당하고 구속되고 하다가 급기야 전 민주당 대표까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캐비넷이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충분히 지난 1년 반 동안을 겪어봤잖아요. 저들의 수법을.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만 또 한데, 오늘 이 집회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광고하지도 않았다면서요. 탈당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했다면서요.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마 다 민주당 당원들이실 것이고 지지자들이실 거고요. 예, 저도 아니에요. 예, 저는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이런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적을 모르면 대응할 수가 없죠. 예, 그게 사실 작년에 민주당이 주춤거렸던 이유가 아닐까 저는 나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검사들인데 전혀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무슨 옛날 안기부가 간첩 사건 조작하듯이 그렇게 할 이야 있나? 뭐 좀 부풀릴 수야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마 그 이정근 위원장 사건 변호를 맡지 않았으면 그 정도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한 20여 년 변호사를 한 저도 설마 검사가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런데요, 일반 검사들과 검찰 특수부 검사들은 그건 전혀 다릅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평범한 그런 성실한 엘리트 공무원으로서의 검사와 윤석열이가 전혀 다른 것처럼 전혀 달라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DNA가 사기꾼! 네, 스토리를 만들어낸 스토리를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송영길 대표님께 이정근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당했는지를 자세히 말씀을 드렸더니 송영길 대표님은 그럼 싸우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적을 알면 싸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정치검찰 대응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만성과 몰양심성과 파렴치함을 국민 앞에 그냥 드러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박들이 안 싸우잖아요. 자, 민주당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한테 자꾸 뭐 이렇게 시비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정근 위원장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요. 정치검찰의 실체를 민주당의 당의 조직과 그 당의 영향력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전부 다 폭로를 해버리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들은 그런 장난질을 못합니다. 수박들이 안 하잖아요. 네,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런 기회가 없어서 이 마이크를 놓기가 싫은데, 근데 이제 사회자께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송영길 대표님은 여러분들 같은 동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같은 동지들을 주위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2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어느새 이 나라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일 변호사입니다. 방금 전에 이 송영길 대표님 접견을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4시 정도까지 접견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도 유현창 본부장님께서 이 집회 준비하시는 모습, 기자회견 준비하시는 모습 봤는데요. 지금 너무 감사드린다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송 대표님께서 검찰에 반부패 수사 2부에 제출할 이제 2장짜리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이 제출하고 이제 관련 입장 같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견 표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된 취지는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이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의견서를 주셨고요. 이 주된 내용들은 최근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 의혹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수사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견 표명을 한 데에 대해서 이것은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이러한 지위를 포기하려는 것이냐라는 이제 비판적 의견과 함께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다 이런 취지의 워딩을 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8개월간 민주당 내부 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샅샅이 수사하는 것에 10분의 1이라도 수사 인력과 시간을 동원해서 김건희 여사를 좀 수사를 해라 이런 촉구하는 의견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주셨고 아무튼 우리 함세훈 신부님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시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힘내서 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검찰에 이제 의견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변호인단 의견도 따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남영신 사모님 가족 대표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기 지난번 기자회견 때보다 더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 유튜버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번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우리 유튜버님들의 위력을 제가 이틀 만에 댓글 5,000개 달리면서 남편의 책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이번에 또 이틀 만에 여기 계신 유튜버님들이 올려주시고 지지자분들이 날라주신 그 힘을 또 한 번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기자회견 이틀 뒤에 저녁 깜깜해졌을 때 제가 용문시장에 급하게 이제 양파 사러 가는데 떡볶이 가게 앞에서 젊은 여성분이 저를 보시면서 아, 사모님 아니냐고 힘내라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젊은 분이니까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렸더니 제 나이 또래 또 여성분이셨습니다. 아, 유튜브에서 봤다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도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았는데 힘내라고 제 손을 또 잡아주셨어요. 여기 유튜버님들 이 추운데 우리 지지자분들과 함께 고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 남편의 흔적이 너무 많아서 눈물이 핑핑 도는 그런 거가 싫어가지고 저희 CC와 매일 여기 구치소에 오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편한테 책이라도 넣고 남편이 계신 이곳 구치소 둘레라도 우리 이렇게 산책시키면서 돌다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족들의 그 애타는 심정, 아, 이것을 이번 그 김남국 그 국회의원님께서 보시면서 지금 그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데 피의자 비변호인 접견 제한을 검찰이 셀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발의되는 대로 나와서 경과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검찰이 그 보도에 의하면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접견 금지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구치소에 들어가는 모든 서신들은 검열이 되고 접견 면회와 전화는 다 녹음과 녹화가 되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새로운 자기의 죄를 추가할 건데 어떤 바보가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희 남편은 또한 변호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이 남편의 정말 발목을 묶어두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의 입까지 그리고 그가 가족과 지인들과 소통하면서 얻을 그 힘이 위로가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거야말로 허위사실이죠. 무슨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네들이 다 차단을 시켜놓고. 그래서 저도 김남국 의원님께 너무 감사하다. 예, 이 법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정철승 변호사님이나 이재일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김하중 변호사님 다 무료 변론으로 남편 접견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이 기회에 저는 전병덕 변호사님 그동안 접견 매일 남편을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시간이 돈이라 한 번 이렇게 접견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50에서 100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다 무료로 해주시고 계시고 있고요. 이번 사실 저는 남편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질심사 준비를 했는지 남편이 구속영장 발부되자마자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 자기가 더 이상 이보다 철저한 변호인단은 없다 할 정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변호사 사무실에 2번씩이나 모여서 구속영장 일일이 한 줄 한 줄을 검토해 가면서 각자가 역할 분담 맡은 것을 최종 점검까지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께서
검찰의 구속영장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법리와 반대 증거를 가지고 낱낱이 탄핵을 하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검사들에게 자료 제출 요청을 했고, 추가로 그러고 검사가 자료 제출을 한 것에 저희 변호사 팀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킨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배새끼들입니다. 저는 남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틀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때 남편의 구속은 정치적 기획 구속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남편 구속된 후 열흘 뒤의 그 상황을 보면 이제는 남편은 기획된 정치 구속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즉 뭐냐 하면, 남편 구속 이틀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임하고 5일 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거는 당대표의 권한에 맞먹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10일째 되는 날 바로 김건희 특검법,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바로 이 김건희 특검법, 이것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무리하게 구속시켜 놓고 밖으로 남편의 소리도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손과 발과 입을 막아놓은 정말로 정치적인 기획수사 아닌가, 저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깐지기다. 한동훈이 진작 탄핵시켜야 되는데 오늘. 해책은 합니다. 깐지기는 죽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치검찰, 저 세력들은 남편을 묶어버렸지만, 남편이 밖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줄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남편한테 한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국가 서열 2위의 그 자리에서 민주당 너 탈당하고 금배지도 없이 한낱 거리에서 혼자 뛰는 송영길이 그렇게 무서워서 정치에 입문하기도 전에 송영길을 잡아 가둬야만 했는가. 저는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이 비대위원장,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송영길이 거리에서 외치고 거리에서 싸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했던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잡아 가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목소리와 싸움이 저 윤석열, 한동훈, 저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임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부르면 그것이 어디든, 남편이 전국을 다녔고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했던 그것을 저 또한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부르든 달려가겠고, 오늘 이렇게 거제도에서, 광주에서, 나주에서, 울산에서 많이 와주신 분들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곳에는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송영길이다, 송영길이 갇혀 있을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투쟁의 힘으로 우리 윤석열, 한동훈에 맞서서 우리의 당당한,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시작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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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송영길. 자, 다들 아쉬우니까 구호 한 두 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정치검찰의 별명 중에 휘발놈이라는 별명 아시죠? 저희는 욕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풍자에 불과합니다. 욕도 아닙니다. 양심이 휘발된 정치검찰 휘발놈들 타도하자! 하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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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는 김건희 집사 한동훈을 몰아내자!